저렇게 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님들이 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탈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제가 20년 전에 기자, 그다음에 유명한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종목을 어느 게 낫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자였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모 자동차 홍보 대관 담당한데 이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부 정보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살까 말까 내적 갈등만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한경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거는 이제 내적 갈등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 저는 탐욕에 물든 펜대는 흉기보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이번에 이 사건은 선행매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손실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금융회사에서 항상 일어났던 횡령 수법이에요. 처음에 조금만 횡령을 했다가 이 횡령 금액이 이제 주식에 들어갔는데 망했어요. 그럼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끄집어내 가지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 사건은 본인들이 선행매매로 자기 기사로 한 거였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데 끼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사건인데요. 녹색 경장 성장해가지고 기사를 완전히 뭐 기자님 말로 빨아주고 띄워주고 해서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게 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홍콩에 나중에는 공장도 없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고. 그 언론사는 책임지느냐? 전혀 책임지지 않죠. 그 피해는 누가 봤냐? 일반 개미들이 다 본 거죠. 상장 폐지되고. 그래서 딱 책임질 수 있었던 데는 회계사였어요. 회계 감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자는 아무 책임도 안 물었습니다. 그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기자님들은 더한 대가를 받고 더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자율과 선을 넘어서 강제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중에 기자들 개별 종목 투자 금지 그리고 6개월 주기 주식 보유 보고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얻어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고 레버리지 단일 종목 반도체주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한 수익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 산업전담부서라든가 이런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자님들은 아예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지금 부분 다들 자정인 노력이십니다. 저는 의무고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징계 해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사내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양별 규정에 따라서 회사도 재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바이러니한 장사 허위 정보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기자도 물론 양별 규정에 따라도 회사한테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정부 광고 지표 반영 및 제재 승인에도 연계해야 된다. 저는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횡령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언론사는요. 언론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상시적 감시 시스템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테는 흉기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가 아니라 이 제도적으로 인간은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냐 암만 이야기해 보더라도 하면 안 되라는 강제적 조항이 없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내부 정보 많이 듣습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안 합니다. 왜? 살아온 게 아까워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경우들 봤습니다. 언젠가는 잡히겠죠. 그 언젠가 동안에서는 특히 기자가 이 펜테를 잘못 눌렸을 때 오는 영향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특히 주식시장에서라면 일반 개미들한테 가고요. 거의 끔찍하게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가 되었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자, 이게 이제 언론계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적 상시 견제와 시민 감시망이 구축이 필요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 자율선언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망이 뭐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도 맡고 이렇게 외부적 감시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들이 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리려고 한다면 기자든 언론이든 좀 더 일반인과 다른 존재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묻고 싶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우리 헌법적 가치가 보여야 됐던 언론 자유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한경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자율선이 위축되게 만들면서 언론 자유를 위축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가망신, 어떻게 폐가망신이 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걸 미국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단 한 군데 도입된 게 어디냐? 정권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정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이 되지 않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는 이 자본시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이 도입이 된다면 회사가 만약에 KBS 계신데 한국경제TV 계신데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수가 사장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부 통제 시스템, 상시적 시스템 돌릴 것 같아요. 감사 돌리고.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는 자율적 선언인 거 잘 네가 알아서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열리듯이 4년마다 되풀이 되지 않는가. 한번 기사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4년마다 되풀이 돼요. 왜? 더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냄비 시장이다. 언론에 관심이 벗어나면 다시 안 걸렸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나오는데 아까 금융위 과장님 말씀과 좀 잡힌다고 그랬는데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저는 안 잡힌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시장을 교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망을 만들 수 있는 게 내부의 자정 역할도 있겠지만 외부 단체들이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저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시민사회단체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는 정치적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외부적 감시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하겠지만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끊임없는 감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주식하면 지금 오늘도 PD수첩에서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기판이냐 투자판이냐 뭐 이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다들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버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시장을 교란한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증폭되겠습니까? 전 그래서 아까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지만 입증이 된다면 기자라는 직업의 주가 조작하신 분들은 형량을 더 세게 해야 된다. 가중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폐가망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아도 가중하게 처벌받는. 왜냐하면 자기 펜대를 굴려가지고 다중의 피해자들을 만들게 된 범죄 행위잖아요. 그 범죄 행위가 사익 추구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피해자를 양산했을 때는 저는 가중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방적 효과로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리가 있다 보면 정보가 있다 보면 그 정보에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돈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배를 번다, 1.5배를 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 여면 2천만 원인데 1억을 여면 2억인데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외람되지만 자율과 선언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딱 시간 맞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